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 나가는 G2G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 일어나는 사이 지치지도 않고 알아서 코딩을 막 완성하고 마케팅 기획서를 쓰고 또 디자인 시안까지 싹 다 뽑아내는 똑똑한 직원이 10명쯤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듣기만 해도 약간 완벽한 유토피아 같지 않나요? 어우, 상상만 해도 너무 편하네요. 그렇죠. 근데 다음날 아침 눈을 딱 떴더니 그 직원들이 밤새 서로 소통을 못해서 똑같은 일을 10번이나 반복했고 심지어 여러 번의 법인카드로 하룻밤새 수백만 원의 클라우드 사용료를 긁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와, 아마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아침이겠죠.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이게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현재 AI 기술을 기업에 막 도입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아주 뼈아픈 현실이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AI 모델들을 모아놔도 이들을 통제하고 조율할 그 시스템이 없다면 그건 회사가 아니라 그냥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에 불과하니까요. 맞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도구들이 막 쏟아지는 이 홍수 속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할 주제가 바로 그 아수라장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네,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단순히 인간의 일을 돕는 도구를 넘어서 아예 인간이 없는 회사, 즉 제로 휴먼 컴퍼니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시스템, 페이퍼클립 AI의 작동 구조를 완벽히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해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렇게 쏟아지는 AI 트렌드와 복잡한 지식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바로 지금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오케스트레이션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던져보죠. 기존에도 훌륭한 AI 챗봇들은 되게 많았잖아요. 저는 조금 헷갈리는데요. 슬랙이나 텔레그램에서 쓰는 AI 챗봇들이나 페이퍼 클립이나 결국 뒤에서는 다 똑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쓰는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같은 모델을 쓰죠. 단지 화면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굳이 회사나 막 운영 체제라고까지 부르는 건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만. 아주 예리양지적입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언어 모델을 쓰는 것 같지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 우리가 쓰던 오픈클로어 같은 단일 자율 실행 도구를 한번 생각해보죠. 오픈클로요? 네, 명령어를 입력하면 묵묵히 코드를 짜거나 글을 쓰는, 비유하자면 아주 뛰어난 개별 실무자입니다. 하지만 실무자 한 명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회사를 통째로 돌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부서 간의 조율도 필요하고 결제도 받아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페이퍼클립은 이 실무자들을 그냥 모아놓은 단순한 단체 채팅방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 시각적인 리액트 대시보드 UI를 갖추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리액트 대시보드 UI라면 우리가 흔히 보는 웹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 같은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까만 프롬프트 창에 텍스트만 띡 치는 게 아니라 막 버튼도 있고 그래프, 조직도, 예산 현황이 시각적으로 쫙 구현된 인터페이스죠. 눈에 보이게 구조화가 되어 있군요. 네. 페이퍼클립은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수십 개의 AI 에이전트가 협업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역할을 합니다. 개별 AI 도구들이 돌아갈 수 있게 아예 판을 깔아주는 회사의 운영 체계인 셈이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OS라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페이퍼클립이 철저하게 인간의 조직도를 모방한 완벽한 계층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입니다. 계층 구조를 시스템으로 강제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는 CEO 역할이야 이렇게 프롬프트만 주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프롬프트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 구조 자체가 아예 계층화되어 있어요. 맨 꼭대기에는 전체 목표를 설정하고 하위의 에이전트의 고용을 승인하는 CEO 에이전트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오, 진짜 CEO처럼요? 네. 그리고 그 아래에는 CTO나 CMO 같은 매니저급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들은 CEO가 내린 거대한 프로젝트를 받아서 세부적인 로드맵과 티켓으로 쪼갭니다. 실무저들한테 일을 나눠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맨 아래층에 실제 코드를 짜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실무자 에이전트, 그리고 그 결과물을 꼼꼼히 검수하는 QA 에이전트가 있죠. 재미있는 건 실무자 에이전트는 CEO에게 직접 보고할 수 없어요. 아, 진짜요? 다이렉트 보고가 안 되나요? 네, 반드시 매니저를 거쳐야 하는 식의 데이터 흐름 통제가 시스템 단에서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와, 데이터가 오가는 길 자체를 진짜 회사 조직도처럼 막아두고 열어두고 한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걱정이 하나 듭니다. 어떤 걱정이시죠? 이 AI 직원들은 지치지도 않고 잠도 안 자잖아요. 수십 명의 AI를 고용해서 24시간 공장처럼 막 돌린다면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월말에 엄청난 API 청구서를 받고 파산하는 거 아닐까요? 말 그대로 통제불능의 워커홀릭벨만 모아둔 셈이니까요. 하하, 개발자들도 정확히 그 비용 폭발의 위험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가상회사가 폭주하지 않도록 시스템 내부에 하트비트라는 아주 독특한 통제 메커니즘을 설계해 두었죠. 하트비트요, 심장박동? AI한테 생체 리듬 같은 걸 부여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AI가 24시간 내내 무한정 깨어 있으면서 불필요하게 서버 자원과 토큰을 막 낭비하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는 장치입니다. 어떻게 막는 거죠? 이 하트비트 사이클은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정해진 주기에만 에이전트의 전원이 딱 켜지는 기상 단계입니다. 웨이크업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핵심인데 바로 맥락 복원, 즉 컨텍스트 리스토어 단계죠. 맥락 복원이요. 이거 뭔가 영화 메멘토의 주인공 같네요. 메멘토요? 네, 그 주인공이 아침에 깨어나면 기억이 전혀 없으니까 자기 몸에 새겨진 문신이나 막 폴라로이드 사진에 적힌 메모를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수사를 했었지 하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맞아요. 페이퍼클립의 AI들도 매번 깨어날 때 무거운 전체 대화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닙니다. 다 읽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렇죠. 토큰 낭죠. 대신 이전 작업 단계에서 딱 요약해둔 상태 스냅샷, 그러니까 메모만 딱 읽어드리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죠. 아하, 효율적이네요. 그렇게 맥락을 복원한 후 세 번째 단계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작업 티켓을 딱 하나만 처리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네 번째 단계, 즉 미련 없이 바로 전원을 끄고 대기 상태, 슬립 모드로 돌아갑니다. 깨어나서 메모 확인하고 일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고 다시 기절하듯 잠들고 이렇게 철저하게 생체 리듬을 끊어주면 확실히 멍하니 켜져 있으면서 돈을 까먹는 일은 없겠네요.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죠. 동시에 똑같은 일을 하려고 막 덤벼들면 어떻게 되나요? 마치 텅 빈 거실에 로봇 청소기 10대를 동시에 풀어놓으면 지들끼리 엉키고 부딪히고 난리가 날 텐데요. 바로 그 로봇 청소기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작업 잠금, 즉 아토믹 태스크 체크아웃이라는 기술이 빡 들어갑니다. 작업 자모금이요? 네. 중앙의 대시보드가 특정 작업을 한 에이전트에게 할당하는 그 순간 그 작업에 아예 자물쇠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찜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에이전트가 중복으로 접근해서 불필요하게 토큰을 낭비하는 걸 원천 차단하죠. 여기에 더해서 아예 시각적으로 한도를 정해버리는 예산 상한 기능도 있습니다. 예산 상한이면 버짓을 정해둔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개별 에이전트나 프로젝트별로 월간 사용 가능한 토큰 한도를 달러 단위로 딱 설정해두는 겁니다. 팀별 법인카드 한도를 빡빡하게 정해두는 것과 완전 똑같죠. 오, 든든하네요. 이 한도에 도달하면 시스템이 강제로 해당 에이전트의 작업을 정지시킵니다. 와, 하트비트로 쓸데없는 체력 낭비를 막고 작업 잠금으로 동선 엉키는 걸 막고 거기에 예산 상한으로 법인카드 한도까지 막아둔다. 근데 예산을 그렇게 꽉 틀어주고 겹겹이 통제만 한다면 오히려 너무 팍팍하게 굴러가서 전체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배치하길래 비용은 확 줄이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건지 그 작동 원리가 엄청 궁금해집니다. 그 해답은 바로 어댑터를 통한 유연한 인력 배치에 있습니다. 어댑터요? 네, 페이퍼클립 안에서는 모든 에이전트가 다 똑같이 비싸고 무거운 모델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AI 모델들을 이 시스템 언어로 싹 번역해주는 API 어댑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하는 자리에 딱딱 배치하는 전략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른 뇌를 끼워준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방향을 막 기획하고 고도의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CEO나 기획자 자리에는 클로드 3.5 소넷이나 GPT-4 같은 가장 성능이 좋고 비싼 프론티어 모델을 전략적으로 배치합니다. 연봉이 높은 고급 핵심 인력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아주 단순한 데이터 크롤링이나 텍스트 맞춤법 교정, 반복적인 코드 리팩터링 같은 작업에는 굳이 비싼 모델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무료 모델을 쓰나요? 네, 무료로 쓸 수 있는 로컬 오픈소스 모델들을 수십 개씩 그냥 병렬로 붙여버립니다. 어댑터를 통해 이 서로 완전히 다른 모델들이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완벽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협업을 하는 겁니다. 와, 똑똑한 매니저는 비싼 돈 주고 모셔오고 단순 반복 노동은 인턴이나 자동화 기계에 맡기는 현실 세계의 경영과 소름 돋게 똑겠네요. 완벽한 비즈니스 로직이죠. 근데 이게 실제 업무 파이프라인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체적인 장면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데 혹시 뭐 마케팅 팀에 이걸 적용한다면 어떻게 돌아갈까요? 마케팅팀의 24시간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예로 들어보죠. 시간대별로 쫙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 무료 로컬 모델을 탑재한 리서처 에이전트들이 일제히 기상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최신 트렌드, 경쟁사 웹사이트 데이터, 소셜미디어 반응을 싹 다 긁어 모아서 분석 리포트로 압축해 놓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정말 전혀 없는 거군요. 전혀, 단 1도 없죠.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이 데이터를 넘겨받은 엄청 똑똑한 프론티어 모델 기반의 작가 에이전트와 SEO 에이전트가 깨어납니다. 아, 에이스들이 출근했네요. 네, 이들은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구글 검색 상위에 딱 노출될 수 있는 완벽한 블로그 포스트 초안을 작성하죠. 오, 그리고 아침 7시 배포자 에이전트가 완성된 글을 트위터, 링크드인, 자사 블로그 등 각 채널의 글자 수와 특성에 맞게 변환해서 포스팅을 쫙 쏘아 올립니다. 대박이네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출근해서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는 동안 회사의 마케팅 사이클은 이미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돌아서 수익과 파이프라인을 쫙 구축해 놓은 겁니다. 와, 진짜 인간이 자는 동안 나만을 위해 일하는 마케팅 부서라니 당장 내일이라도 제 업무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싶네요.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죠. 하지만 저는 좀 삐딱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완벽하고 부작용이 아예 없다면 왜 지금 당장 모든 스타트업들이 이걸 다 도입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커뮤니티나 현업에서 들려오는 현실적인 함정이나 뭐 장벽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냉철한 시각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화려하지만 이걸 실제 도입해본 사람들의 냉정한 평가를 들어보면 결국 마법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법은 없다. 네, 성공의 이면, 즉 과장된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명확한 간극이 존재하죠. 첫 번째로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초기 설정의 무거움입니다. 초기 설정이 그렇게 복잡한가요? 엄청나죠. 이 거대한 조직을 버튼 하나 누른다고 뚝딱 만들어주는 그런 건 아직 없어요. 각 에이전트의 페르소나, 역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텍스트 기반의 아주 단순한 문서 형식인 마크다운 파일로 개발자가 일일이 아주 꼼꼼하게 다 작성해서 연결해줘야 합니다. 아, 수작업이군요. 네, 이 초기 세팅 과정 자체가 초보자에게는 엄청난 진입장벽이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편해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제가 아예 회사의 취업 규칙부터 업무 매뉴얼까지 수백 페이지를 다 타이핑해서 시스템에 주입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기초공사가 엄청 고된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생산성 연극이라고 부릅니다. 생산성 연극이요? 프로덕티비티 시어터? 아니, AI가 일은 안 하고 일하는 척 연기를 한다는 건가요? 하하, 정확합니다. 이게 AI 모델들의 기본 속성 때문인데요. 어떤 속성이죠? 이 거대 언어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아주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하도록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AI들끼리 그냥 묶어놓고 명확한 제어 장치를 걸어두지 않으면 실제 코드나 기획서 같은 결과물은 하나도 안 만들어내면서 자기들끼리 핑퐁 게임만 엄청 합니다. 핑퐁 게임이요? 어떻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획 에이전트가 내용이 좀 빈약한 문서를 넘기면 검소 에이전트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기획서네요. 하지만 이 부분을 살짝 수정해 주시면 더 완벽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아, 칭찬부터 하네요. 네, 그럼 기획 에이전트는 피드백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수정했습니다. 라면서 여전히 빈약한 문서를 다시 넘기죠. 맙소사. 자기들끼리 예의 바르게 칭찬 이메일만 주고받으면서 시간만 막 때우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대에 차서 대시보드를 딱 열어봤더니 AI들끼리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무의미한 대화만 무려 1만 번을 반복해서 API 요금이 $300나 훌쩍 청구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우와, $300나요? 네, 겉보기엔 엄청나게 활발하게 데이터가 막 오가고 있으니까 시스템이 아주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까보고 나니 실체는 없는 생산성 연극을 한 거죠. 이거 약간 현실 직장인들의 회의 문화를 묘하게 꼬집는 것 같아서 그냥 웃을 수만은 없네요.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페이퍼클릭 같은 시스템을 200%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무의미한 연극을 멈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연극의 무대를 쾅 부수고 진짜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가이드가 있습니다. 오, 3가지나 있군요. 첫째, 성공 기준, 즉 윈 컨디션의 명확한 부여입니다. AI에게 마케팅 기획을 좀 해줘처럼 두리뭉실한 인스트럭션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줘야 하나요? 이 기획서 파일의 단어 수가 2,000단어를 넘고 3개의 레퍼런스 링크가 포함되어서 특정 폴더에 딱 저장되면 이 작업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논리적인 종료 조건을 딱 달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무한 피드백 루프를 탈출할 수 있거든요. 아, 끝나는 지점을 아주 기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못 박아 두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작은 팀부터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직도에 10명의 에이전트를 와르르 배치하면 중간에 누가 오류를 일으키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디버깅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래서 2명의 필수 요원만 딱 세팅해서 여러분의 업무 워크플로우를 무사히 통과하는지 먼저 테스트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인간의 역할을 실무자에서 이사회, 즉 보드로 전환하되 결코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회의 역할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코드를 최종 서버에 쫙 반영하거나 $1,000 단위의 광고 예산을 실제로 딱 집행할 때는 시스템 내부의 승인 게이트를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아, 마지막 허락은 인간이 한다는 거군요. 네, AI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더라도 최종적으로 승인 버튼을 딱 누르고 전체 방향성을 통제하는 것은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인간 이사회의 몫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와, 이 부분에서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결국 AI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 야호, 이제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모히또나 마시러 휴가 가야지 이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내가 실무적인 코딩이나 글쓰기에서 손을 딱 떼는 대신에 결과물의 질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시스템의 방향을 조율하는 훨씬 더 날카롭고 책임감 있는 경영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지로 휴먼 컴퍼니의 역설이자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경영진으로서의 역량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미래의 앱스토어라 불리는 클린마트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클린마트요. AI 앱들을 모아놓고 다운로드하는 스토어 같은 건가요? 단순한 앱 하나를 다운로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조직 자체를 통째로 다운로드하는 엄청난 개념입니다. 조직을 다운로드한다고요? 네, 과거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실무자들을 일일이 면접 보고 연봉 협상하고 뽑아야 했잖아요.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죠. 하지만 클린마트에서는 이미 다른 스타트업에서 1년 동안 굴려보면서 완벽하게 성과가 검증된 마케팅 에이전시 AI팀이나 시니어 앱 개발 AI팀의 프롬프트와 계층 구조 전체를 그냥 클릭 한 번에 통째로 구매해서 여러분의 시스템에 바로 이식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검증된 팀 자체를 쇼핑하듯이 장바구니에 담아서 다운로드한다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만약 여러분이 충분한 자본이 딱 있다면 비용 한도를 아예 확 풀어버리는 맥시마이저 모드를 켤 수도 있습니다. 맥시마이저 모드요? 오직 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AI 조직이 서버 자원을 무제한으로 막 끌어다 쓰며 24시간 풀가동하는 그야말로 궁극의 스케일업 기능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속도와 실행력은 이제 돈만 내면 무한대에 가깝게 복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와, 팀을 통째로 다운로드하고 예산을 무제한으로 열어서 풀가동 모드를 돌린다. 이거 진짜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버릴 스케일이네요. 혁명이죠. 자, 오늘 우리는 페이퍼클립 AI를 통해 제로 휴먼 컴퍼니라는 거대한 변화의 뼈대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단순한 툴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회사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오케스트레이션 혁신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계적인 코딩, 디자인, 데이터 수집 같은 실행 그 자체는 더 이상 희소한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최고의 실행력을 바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실행력이 복제되는 시대군요. 미래 회사를 결정짓는 진정한 경쟁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시스템과 조직도를 기획할 것인가,
하는 기획력, 그리고 AI가 막 쏟아내는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구별해내는 인간 고유의 날카로운 가치관, 즉 테이스트입니다. 실행이 평준화된 시대에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인간의 취향과 판단력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이력서에 저는 파이썬 코딩을 할 줄 압니다. 저는 마케팅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압니다. 처럼 무엇을 할 줄 아는가를 적어냈잖아요. 스킬 중심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코딩, 디자인, 마케팅 실무를 하는 조직 전체를 장바구니에 떡 담아 통째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대가 내일 당장 온다면 여러분의 이력서에는 여러분만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어떻게 증명해 내실 건가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거대한 위임과 통제의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사회가 되어서 여러분만의 위임의 기술을 만들어갈지 아주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